네, 안녕하세요. DI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EC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무엇을 통해 차별을 둘 수 있나? 5가지 방법, 파트 1.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을 하게 될 거고, 이틀 뒤에는 파트 2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아직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5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영상은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과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무엇을 통해 차별을 둘 수 있나라는 5가지 방법 파트 1과 파트 2를 다 들으신 다음에 뭐 10학년 원서를 준비하는 아이든지 아니면은 11학년 올라가든 10학년으로 올라가든 9학년 올라가든 아이들의 EC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작은 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은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남겨뒀던 질문 자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들과 구별을 시킬까? So if everyone is doing the same activity, what should I be doing to distinguish myself? 근데 우리가 이 C를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 좀 시각, 철학에 대해서 조금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왼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죠. 뭐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뭐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뭐 종교적으로도 다양하고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다 똑같은데 한 명만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 입시에서 남들과 활동을 차별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맞는 답인지. 그런데 둘 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 단 한 명도 똑같지가 않지요. 단 한 명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가 희망하는 대학교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아시안도 있을 거고, 미국인도 있을 거고, 유색인종도 있을 거고, 남자, 여자, 다른 종교, 다른 직업군, 다른 꿈, 다른 나이, 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은 여기 되게 신기했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이 안에. 여러분 찾으셨나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와이셔츠에 그냥 어두운 넥타이를 메고 있는 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은 저와 같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기여할 건지 그거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남들과 어떻게 구분을 시킬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명의 핵심은 이 두 시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대학교가 원하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중에 한 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 될 수는 없고, 이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중에 한 명이 된다면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구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나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구별을 시킬 것인지, 이 2가지 질문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단순히 나는 남들과 어떻게 다를까? 나는 이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은 원서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있는 거. 그러면 학교들은 뭘 볼까요? 한번 봅시다. 학교들이 뭘 보는지. 왜냐면은 많은 아이들은 내 자신을 그냥 마치 되게 거만한 태도죠. 내 자신을 그냥 내비쳐요. 하지만 학교라는 입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은 학교가 정하는 기준 하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는 나를 평가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는 나의 활동을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남들이 뭘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내가 비슷하다면은 나는 올해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해에 유사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별을 둘지,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시를 접근하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대학교에서는 항상 홀리스틱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원자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원자가 나와 있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원자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지원을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 학교의 가치관 그리고 그러니까 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나는 힙스를 가고 싶다. 나는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다. 이 사고 자체가 조금 잘못됐거든요. 왜냐면은 힙스 안에는 네 가지 대학교가 있고 각 대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거예요. 아이비리그도 각각 대학교마다 인재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여러분들 뭐 데이터 그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뭐 합격률 몇 프로다 이런 거 찾지 말고 그 뭐 average SAT는 몇 점이다 이런 거 찾지 말고요. 어차피 국제 학생이나 그 Asian American은 average가 아니라 top 10% 안에 점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찾지 말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다면은 그 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유니버시티 레벨에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컬리지 레벨에서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자체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뭔지, 그리고 가치는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단과 대학은 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그 다음에 가치가 뭔지, 이 두 개를 먼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의 활동은 과연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그 가치관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족하는지.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다섯 개다. 그럼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충족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성실하게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 싶어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을 다 나열해요. 근데 이거는 대학교 차원에서 있고 단과대학교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자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정리하고 각 가치를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충족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6개인데 그중에서 2개만 충족했다. 그럼 이 아이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머지 4개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슈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충족을 했다. 한 6개 중에 5개를 충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각각 가치관을 나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있고 여기 매트릭스라는 거는 그냥 점수입니다. 점수도 홀리스틱 리뷰의 하나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attributes라는 거는 이 나의 경험과 항상 연계돼 있다는 거.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항상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EC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면은 대학교 차원에서 단과대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솔직히 점수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점수는 이 홀리스틱 리뷰에서 별도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이라는 거는 에세이랑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 홀리스틱 리뷰에서 많은 부분이 EC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하나의 예시를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를 지원할 겁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그 디파트먼트 오브 피지컬 테라피에서는 가장 이 홀리스틱 리뷰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 자 봅시다. 우리는 항상 그 홀리스틱 리뷰가 있는데 제가 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그 퍼블릭 헬스, 피지컬 헬스 테라피 단과대학의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자세하게 이 홀리스틱 리뷰가 뭔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experience 쪽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 여기서 그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들마다 뭘 원하는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리서치 경험을 많이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단과대학을 지원하려면 리서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제 그 커뮤니티 서비스가 중요한데 이와 더불어 피지컬 테라피니까 헬스케어 익스피리언스까지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더십 롤.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특이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헬스케어 익스피리언스하고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트 오브 피지컬 테라피에 들어가기 위한 홀리스틱 리뷰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resilient, intellectual curiosity, diversity, equity, inclusion, professional drive, motivation, integrity, ethics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살짝 만질 수 없는 intangible한 가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여기서 experience를 보면은 우리가 EC를 통해 가지고 뭘 보고 싶냐면 이 학교는 research하고 healthcare experience하고 community하고 leadership role 그다음에 뭐 당연한 life experience, education background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그다음에 또 academic matrix 보면은 수학이랑 과학을 더 열심히 본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cumulative GPA 이와 같이 각 단과대학교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리스틱 리뷰라는 내용을 그 학교와 그 단과대학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잖아요. 이 부분이 답이에요. 우리가 이시를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이런 학교로 가고 싶다면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연구도 안 하고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점수만 보고 합격률만 보고 아이를 준비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 매우 잘못돼 있다는 점을 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대학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욕심이 아니라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그 학교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 그 어느 정보보다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제시한 정보와 기준들이 가장 올바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미국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그 5가지 원칙, 오늘은 첫 2가지 정도를 할 거고 마지막은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제가 좀 컨텍스트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미국 대학교는 뭘 볼까? 한번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EC 관리를 했을 때, EC를 평가했을 때 미국 대학교들은 어느 기준으로 대학 아이들을 평가할까라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눴는데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최근 제가 지난주에 했던 EC 활동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는 그 어떤 활동들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이러한 위계 질서는 없습니다. 아무 활동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 활동이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입시에 더 유리한 활동이란 건 없습니다. 대학교가 원하는 판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걸 평가했을 때는 항상 커미트먼트라고 했죠. 우리가 이 부분도 내가 얼마나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지, 그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요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활동들에 시간을 보낸다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achievement고, 또 하나는 이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여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그다음에 기타로 봐야 되는 건 이런 요소들, 그 연관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유형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으면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 액티비티를 접근할 때 먼저 위계 더 중요한 활동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평가함에 있어서는 항상 시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achievement하고, 뭐냐면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능력 있는 애를 뽑아가겠죠. 시간을 100시간 투자해가지고 A 받는 애보다는 10시간 투자해서 A 받는 애를 뽑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achievement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실력이 있는데 이 아이는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인지 아니면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인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컨트리뷰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접근할 때는 이 먼저 대전제는 위계 질서가 없다, 어느 활동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과 three keyword, 항상 액티비티를 접근할 때는 머릿속에 이게 대학교 갈 때 유리할까 이런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요. 항상 이 three keyword를 갖고 계세요. commitment,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냐, achievement가 있냐, contribution이 있냐,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이 활동이야말로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얘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한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5시간? 여러분, 우리 뭐 룰 오브 썸 뭐냐면은 5시간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5시간 하는 활동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요건, 그러니까 이게 요건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우리가 충족을 하려면은 그러면 어느 시간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 10 플러스? 일주일에 한 10시간 이상 하는 활동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유의미한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10시간이라고 봤자 뭐 2시간씩 5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3시간씩 3일 하는 거, 5시간씩 이틀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최소한, 10시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시간 정도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커미트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아이들 보면은 그냥 뭐 2-3시간, 뭐 3-4시간 하고도 막 지쳐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마침 내가 엄청나게 무엇을 한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미국 원서에 있어서 내가 어느 활동을 조금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은, 아니면 열심히 하는 축에 나한테 중요한 활동이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좀 의미를 둘 거다라고 하려면은 미니멈 1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근데 뭐 꾸준히, 그 다음에 우리가 10시간을 투자했다고 쳐요. 그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일주일에 80시간씩 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아이가 소질이 없어 보여요. 그냥 없어요. 그러면 얘는 축구를 관둬야 돼요. 이와 같이 대학교에서도 이런 커미트먼트가 있으면은 그 중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애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노력도 중요하지요. 과정으로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울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입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평성이랑 더 맞는 건데, 그게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노력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거는 자기 발전용이고, 대외적 평가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이 achievement하고 contribution은 결국 나누면은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10시간씩 투자하는데 what is a byproduct? 그 결과가 뭐냐? 근데 이 결과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치우쳐져 있냐? 대외 준비. 아니면은 남들 위해서 공유가 되냐? 뭐 복지시설에 뭐
기계 설비, 설치. 그래서 우리가 커밋먼트 한 다음에 achievement하고 contribution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활동을 접근하든 간에 이 세 가지 단어 뭐라고 했죠? commitment 10시간, 그 다음에 결과 achievement, contribution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그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평가 기준들이 다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해가지고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있는 분이 더 많겠죠. 까먹고. 그런데, 그러면 이해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디에서 시작할지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를 통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진짜 이게 막막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은 그럼 내가 이거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도 잘 보세요. 아까 커밋먼트, 그다음에 결과였잖아요. 그러면은 시작 자체는 아이가 잘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What are you good at? 시작은 여기서 합시다. EC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아이가 어린아이 있어서 좋고요. 지금 이제 시니어 올라가는 애도 해당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항상 이 공식에서 빼놔요. 아이는 진짜 아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예요. 야, 학교가 뭐, 이게 좋다니까 너 이거 해. 아이한테 너 이거 좋아하니도 안 물어봐요. 그냥, 야, 이게 좋다니까 이거 해. 누구는 어디 갔는데 이걸 했더라. 그래, 너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아이를 무시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잘하는 게 뭐니? 우리 아이는 뭘 잘해요? 이게 아니라, 야, Sam, what are you good at? 넌 뭘 잘하니? 뭘 좋아하니?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분명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왜 너가 잘하는 걸로 하는 이 질문, 너는 무엇을 잘하니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좋은 활동의 구성 요건이 뭐였어요? 시간 투자를 에 비례한 아니면 시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과 기여도였잖아요. 그럼 잘 봅시다. 결과.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결과 나기가 훨씬 더 편하잖아. 이 아이는 컴사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컴사한다 그래가지고 학원 보내요. 그리고 아이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보내요.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룬 게 뭐예요? 뭐 부모들의 대리만족? 입시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모든 활동의 끝에 가서는 결과물이거든요. What is your achievement? 그다음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니? 이 두 가지가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먼저 너는 뭘 잘하니? 아이가 잘하는 걸 좀 몇 개 찾아봐 주세요.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잘하는 걸 찾아야지만 뭐가 편해지냐면요. 아이가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 나와 있는 학교 안, 학교 밖에서 참여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씨와 또 연기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또 잘하기 때문에 리더십 펑션이나 롤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원하는 판단 기준들이 이건데 그리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 시작을 안 하나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불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와 대화도 안 하고 아이에게 명령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15살, 16살, 17살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아직도 미성숙하지만 인격체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받고 있다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불화가 있는 우리 아이는 어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의 문제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아이한테 아이가 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왜냐면은 잘하는 거는 아이도 그걸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셀프 에스팀 올라가고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고 근데 잘하는 걸로 결과 나기가 쉽고 그다음에 잘하는 걸 시키니까 좋아할 거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안 학교 밖에서 하기 쉽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활동과 연계하기 쉽고 그다음에 잘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펑션이나 롤을 맡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적어도 유의미한 활동 두 가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게 학교 활동이랑 전혀, 대학교 입시랑 전혀 무관한데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봅시다. 우리가 항상 저도 강조했던 게, 고등학생은 한편으로는 이 왼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학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서를 냈을 때는 학생으로서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으로서의 모습도 같이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공에 관련된 전공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전공을 생각한다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이 잘하는 거 이게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는 아이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리서치를 해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책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다른 걸 해요. 리딩이나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야, 너 소설책을 왜 이리 많이 읽니? 너 해리포터 읽어가지고 뭐 대학교 가겠니? No. 그거 자체가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미국 교육협회에서 학년별로 고등학생들에게 읽어야 되는 책 리스트를 보면은 전공 관련된 책도 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 관련된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티네이저로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과목에 관련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동을 했을 땐 바세티가 중요하지만 아이가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잖아. 뭐 BMX 바이킹. 이 아이는 주말마다 마운틴 바이크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크레이셔널 바이킹을 해요. 이거는 우리 야 너 그 자전거 타서 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너 뭐 대회도 안 나갈 건데 그거는 학생으로서 그거지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으로서는 이 결과하고 proficiency, 능력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티네이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학생과 티네이저의 모습을 대학교는 다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애플리케이션 S를 통해 가지고 문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의 이력서를 시작할 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혹은 너는 무엇을 잘하니? 라고 했을 때 굳이 이 학생으로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봤을 때 고등학생으로서의 모습보다는 학생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이 청소년의 모습이 나오는 활동이라도 괜찮아요. 그걸로 하세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잘하니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대학교에서 보는 좋은 활동의 요건들을 충족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수월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학생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서에서는 학생이라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으로서의 매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한 두 개 정도 활동을 끌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계속 봅시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는 듣는 걸 잘해요. 한번 봅시다. 이 아이는 듣는 걸 잘한다고 합니다. 나는 듣는 걸 잘합니다. 오케이. 듣는 걸 잘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반 이상은 화를 내겠죠. 야, 너가 인간이냐? 너, 당연히 귀가 두 개 있으니까 듣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듣는 걸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아니면 좀 아이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이 아이가 듣는 걸 잘한다는 거는 무슨 장점이에요? 어디를 가든 문제가 없다는 아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서지 않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듣는 걸 잘한다는 거는 되게 우리가 좋은 그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듣는 친구거든요. 요새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의 특징이 뭐예요?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이 아이가 듣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조인을 하세요. 그럼 become a listener. 이 아이한테 딴 거 시키지 말고 야 가서 너 그냥 한 학기 동안 계속 거기서 뭐 하는지 한번 듣고만 와봐. 특히 이런 I am a good listener라고 하는 애들은 봉사 보냈어요. 계속 들어야 되니까 듣고 듣고 듣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우리가 리스닝 할 때 그 독거 노인들한테는 최고의 친구예요. 최고의 봉사자고. 스튜던트 가버먼 어린 나이에 조인하면 최고의 멤버예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뭐 리스닝 한다는 트레이트가 여러분들은 되게 뭐 아까 괘씸하고 아이가 이놈은 뭐 하는 놈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트레이트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트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요. 그 다음에 듣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나 기관이나 단체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월라.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리더잖아요. 우리는 시작 자체는 I am a listener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와, 답답했겠죠. 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 나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 너무나 답답했을 거.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아이의 성향이고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단계, 이 세 단계를 넘어가면은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리더예요. 아무리 내가 학생회장을 하든, 아무리 내가 무슨 클럽의 회장을 하든, 아무리 내가 파운더가 되든 간에 그거 자체로는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리더입니다. 쉽죠? 그래서 스텝 1,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은 거 나왔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할게요. 아까 나는 좀 이거는 그래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뭐 좋아하거나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시킬까요? 뭐 컴스타 시킬까요?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왜 컴스타를 뭐 컴퓨터를 이 아이가 뭐 쓰레기 그 방을 정리 정돈 잘하면 청소부 시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은 뭐 수의사 시켜요? 아니면은 그 뭐 abandoned dog 이런데 뭐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연결하는 게 전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전공이랑 바로 연결하죠?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컴사를 하는 애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애가 컴사를 잘하니까, 컴퓨터 잘하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링 시키자. No, no, no.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러니까 what are you good at을, 제가 이 예시를 든 건 뭐냐면은, what are you good at을 무조건 전공으로 엮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갈 때는 음악, 미술, 내가 잘하면 음대나 미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싫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면은 그걸로 굳이 전공으로 엮지 마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 컴사로 연결해야지 라는 그 생각, 엔지니어링이랑 연결해야지 거기서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아이가 순수하게 잘하는 무언가를 발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이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으로 충족한 다음에 비로소 이걸로 전공으로 끌어갈지 아니면은 내가 나의 그 잘하는 특징, 나의 성향을 나타내는 활동으로 이끌어 갈지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갈까요? 첫 번째, 일단 잘한다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계속 공부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전공이 아니라 아이가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아이가 컴퓨터에서 더 알고 싶어 한다면은 거기 괜히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야 스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해 이게 아니라 그래 너 호기심 있는 거니? 그럼 너 알아서 공부해. 너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아이가 다른 공부했던 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열정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 흔적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initiative taking, 그 다음에 proactive studying, 나의 자발성을 보여줘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금증이나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 로드맵이라는 단어 아니면은 스케줄이라는 단어 이 프레임 안에 아이를 집어넣으려 그래요. 아이가 무슨 로봇이에요? 그리고 뭐 아이가 뭐 자기의 뭐 주관도 없고 뭐 아이가 뭐 감정도 없나요? 뭐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자발적으로 원하는 걸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컴퓨터를 잘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조금 논의하고 활동을 하라 그러세요.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뭐 뭐든지 간에. 근데 일단 저는 요거는 좀 시키고 싶어요. 클럽을 통해서든 아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하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 저도 컴퓨터를 되게 못해요. 근데 뭐 간단한 수리나 아니면 프로그램 인스톨하는 거나 뭐 클리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코딩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메인테넌스 부분에서. 그래서 뭐 기익 스쿼드 같이 그런 거를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그 또 이걸 활동하고 싶다면 이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 우리가 잘하는 거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근과 채찍 이런 조율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조금 괜찮은 활동 중에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는 인터넷 리터러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15살 아이가 타이핑하는 것과 75세 사람이 타이핑하는 거는 현저히 달라요. 그리고 현대 사회 자체가 스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컴퓨터로 들어와 있어요. 온라인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소외되는 약자가 생겼어요. 컴퓨터를 잘 못하는 계층들. 이들은 많은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를 조금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그 맨날 뭐 이상한 뭐 코딩 해가지고 기업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내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는 이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접근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요거는 그 컴퓨터 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다 이걸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을 시키면은 전공과 무관하게 또 뭐가 나와요?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시작점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또 마지막 예시 한번 볼게요. I am good at nothing. 이게 문제네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는 나는 듣는 걸 잘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 이놈의 새끼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을 보였잖아요. 두 번째 예시는 나는 컴퓨터를 잘해. 거기서 말하는 거는 무조건 전공으로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고 있거나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이 불쌍한 아이를 만든 거는 누구 탓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이가 난 잘하는 게 없어라고 대답을 했으면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누군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는 안 했겠죠. 이거 듣는 분은 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게 없다고 고백을 하면은 와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이때는 뭐냐면은 아이한테 넌 뭐 좋아하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가 게이밍을 뭐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고 칩시다. 와우. 더 이제 열받겠죠. 이제 다시 이제 아이한테 화살표가 갈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게임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가 게이밍을 좋아하면은 이제 아이가 지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여기에 기여를 했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게이밍, 오케이. 너 이거 게임을 좋아하니까 야 그러면 너 이 스포츠 같은 건 어떠니? 우리가 아이가 무슨 프로 게이머가 되라는 게 아니라 야 너 게이밍을 가지고도 아이들 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게이밍 좋아한다면은 그래, e스포츠 행사 가서 너 봉사해봐. 아니면 너 글은 한번 e스포츠에 가서 한번 써볼래? 그래, 너 그러면 게이밍 한다면 너네 학교에 e스포츠 팀이 있니? 왜냐면 고등학교별로 e스포츠 팀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너 게이밍을 통해서 e스포츠 팀 하나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면은 이거 자체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스쿨 스피릿을 향상하는 것과 아이한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또 활동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입시에서 뭘 나타내 주냐면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 테이킹 한다는 면모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아이가 새로운 것 만들어서 결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또 공유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면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처음에 말했던 좋은 활동의 구성 요건은 다 충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예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론들은 많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할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 예시, 나는 듣는 거를 잘해, 나는 컴퓨터를 잘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시작을 해도 이 과정을 통한다면은 세 개의 매우 좋은 활동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좋은 활동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time commitment, 두 번째 achievement, 결과, 세 번째 뭐였죠? contribution, 기여도, 공유. 근데 이 세 가지 활동 자체가 아이의 학생으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티네이저로서의 가능성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라는 거는 일단 이 세 가지 그 같이 평가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단계인 What are you good at? What do you like? 이건 세 번째 예시가 나오는 건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아이에게 좋은 활동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워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5가지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스텝 1을 이제 할 거고, 이제 이틀 뒤에 제가 스텝 2하고 3,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스텝 4 and 5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이 시청, 항상 저희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내용들은 일반 제너럴 퍼블릭한테 말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이해는 되지만 아이들한테 적용이 안 될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그 아이의 그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맞춘다는 게 아니라 고려해가지고 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